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장이 끝났고요. 오늘 뭐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애매하게 끝났어요. 애매하게. 자, 0.44% 내려가지고 414.43. 오늘 저가가 한 2% 정도 빠졌으니까 408.59에서 6% 올랐어요. 6%. 6%가 올랐으니까 아래 꼬리가 6포인트란 되는 거죠. 변동성이 요새 뭐 거의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 자, 오늘까지 월봉 거래량이 9%예요. 9%. 23거래일 기준으로 9%니까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 나와야 되는데 1%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고, 아직 월봉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과열을 터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도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월봉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봉에서 오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찍었어요. 그래서 튕긴 거죠. 보시다시피 볼벤 20 상단선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린 거 보시면 볼벤 20 상단선을 찍어야 되는 봉들 있잖아요. 주봉, 이주봉, 그 다음에 월봉, 2개월봉 이런 봉들이 찍어야 되는데 제일 높은 위치가 주봉이에요. 그래서 주봉 오늘 찍었습니다. 주봉은 오늘 찍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찍었으니까. 근데 이주봉은 386 정도에 있고 2개월봉도 한 390대에 있습니다. 398인가? 그러니까 큰 봉들은 아직 볼벤 20 상단선에 가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땡겨서 붙이겠다. 그럼 급등해야 돼요. 땡겨서 붙이겠다. 위로 올려가지고 붙이겠다라고 생각되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급등을 해도 이주봉은 못 붙어요. 이주봉은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종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주봉이 같이 끝나니까. 자, 일봉은 이격볼벤 20 하단선에서 지금 움직였으니까 사실 내리는 게 신기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격봉은 오르는 게 신기한 거고, 반대로 일봉은 내리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아직도 위에 있네요.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누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위로 당겨요. 이렇게 봉을 그려놓으면 계속 위로 당긴다고. 만약에 이거 내려가고 싶으면 그냥 개파락 해야 돼요. 개파락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움직여야지 봉 자체는 내려가기 힘들도록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봉을 보면 내려가기 힘든 봉인데 사실 주봉을 보면 이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주봉을 보면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돈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선물도 내려가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내려가기 힘들고 주봉은 올라가기 힘들고, 뭐 이주봉, 월봉, 2개월봉은 말할 것도 없죠. 선물은 아직 볼벤 안 찍었어요. 코 200만 찍었지 선물은 안 찍었습니다. 요게 이제 금요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은 찍었는데 여기는 안 찍었으니까. 안 찍었습니다. 아직 안 찍었어요. 자, 일봉 아까 보셨죠? 레버리지. 레버리지도 뭐 가격적으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긴 찍었어요. 그쵸? 여긴 볼펜을 찍었다고. 이렇게 찍으면 반등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월봉은 찍었어요. 근데 얘만 찍었지. 코스피 200 지수는 안 찍었습니다. 여기도 볼펜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이 제각각이에요. 예, 봉이 제각각입니다. 보시다시피 봉이 제각각으로 움직여요. 자, 일봉은 아직은 내려가기 힘들게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버스는 오르기 힘들게 해놓은 거죠. 오르기 힘들게 해놨다고. 지금 붕 떠 있으니까 올라도 약간 땡기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사실 일봉만 보면 눌러야 되거든요. 일봉만 보면 눌러야 되는데 제가 일봉을 보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왜냐? 그럼 주봉이나 이주봉이나 월봉이나 2개월봉을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봉이랑 그 상위봉들이랑 서로 거꾸로 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올라야죠. 얘는 올라야 된다. 얘는 말할 것도 없고, 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1,600원까지는 가야 돼. 1,600원까지는 올라가야 그 다음에 하락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여기 지금 볼펜은 이미 도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개인이 3,921억 매수, 외국인이 4,155억 매도, 기관이 560억 매수예요. 기관이 560억을 샀는데 실제로는 그 코스피 주식들은 다 내다 팔고 코스피 200 지수를 한 3,000억 샀어요. 그러니까 2,500억 정도는 매도를 한 거예요. 코스피는 코스피 200 대형주를 주로 산 거예요. 자, 뭐 오늘 결과만 봤을 때는 선물은 아직도 애매해요. 선물이 한 조 단위로 나와야지. 내려갈 생각이 있으면 조 단위로 나와야 되는데 조 단위로 안 나오고 뭐 5천억도 안 나오는 수준이면 아직은 의지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콜매도 한 거 말고는 없어요. 콜매도 한 거 말고는 없다. 오늘 결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어쨌든 아래로 가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래로 가려는 의지는 증권이 다 막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증권이 다 막고 있어요. 증권. 다른 주체가 아니라 증권이 막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증권은 사요. 뭐 옵션 포지션 때문에 그렇겠죠. 보시면 6월 13일 이후로 지금 이제 4조 가까이 됐어요. 다시. 개인은 4조 가까이 됐고 외국인은 지금 2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치입니다. 계속 최고치라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은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고 보시다시피 4월 10일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제 1.2조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들어간 돈이 1.2조예요. 1.2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상승하는데 외국인이 기여한 돈이 1.2조밖에 없으니까 외국인이 옵션을 정리하는 상황이 오면 사실 현물 쪽은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어요. 계속 팔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개인은 지금 3.9조 남았습니다. 한 4조는 남은 거예요. 이 4조를 다 팔면 어쨌든 이제 수급 공백이 생기는 거죠. 바닥에서 지금까지의 수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래 꼬리가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고가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래 꼬리가 생겼다라는 거는 지금 옆으로 가는 거예요, 증시가.
그러니까 조정을 옆으로 가는 건 사실 하방에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자,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오르고 내릴 때는 옆으로 간다. 그 얘기는 아직 내려갈 힘이 올라갈 힘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요. 불안하다고. 근데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까지가 일구간입니다. 금요일까지가 일구간이라 어쨌든 하락하기에 유리한 시간이 금요일까지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계속 내려갈 수 있고 저가를 못 깨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저가와의 거리가 6%라 이걸 깰 수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내리고 싶으면 내일 갭상승했다가 아래로 눌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을 했다가 아래로 이렇게 쭉 누르는 거지. 갭상승했다 아래로 쭉 눌러서 그렇게 해서 음봉을 그려놓으면 금요일에 한번 아래를 노려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려면 지금 주봉이 문제가 아니라 이주봉도 지금 공중에 막 계속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가는 건지, 예? 이게 지금 본 적이 없는 봉이라 저도 계속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이라도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봉을 그리는 거면 뭐 동이라도 하겠는데 돈은 전혀 들어오지도 않는데 지금 봉만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개인이 고버스를 420억 팔았습니다. 420억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전환한 게 오늘 가장 특이한 점이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물을 6월 13일 이후로 지금까지 2.6조니까 많이 팔았죠. 잔량을 따져도 6월 1일부터의 잔량을 따져도 지금 얼마 남았냐? 1.6조 남았어요. 1.6조. 그러니까 1.6조 다 털면 303까지 내려가도 외국인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싹 다 털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2023년도 11월 달에서 12월 달 물량이겠죠. 13.5조가 매도 물량이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을 다시 매수로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개인한테 계속 미친 듯이 매수를 넘기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그걸 올리면서 매수를 넘길 거냐 아니면 내리면서 매수를 넘길 거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449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449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갈 수 없으면 이 모든 건 그냥 개인에게 매수를 넘기기 위한 쇼고 만약에 449를 가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한 미래와 마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 하나로 합쳐서 보겠습니다. 보는 김에 다 같이 보죠. 자, 어디부터 볼까요? 2개월. 그렇죠? 2개월이 어디예요? 398이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2개월은 398까지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뭐 엄청나게 폭등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월봉도 지금 내려가야 되는 폭이 403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해소가 된다고. 자, 이주봉. 얘가 제일 문제예요. 386이에요. 386.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간을 띄워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든 오르든 내리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세요. 주봉은 찍었죠. 제가 408.74 오늘 저가 얼마예요? 408.59잖아요.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자리 408.74, 403.30, 398.41, 386.17 이 숫자들이 일단 조정이 왔을 때 찍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매수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408.74예요. 오늘 찍은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찍고 이제 상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번 주에 주봉 종가가 무너지면서 이제 403 쪽으로
방향을 틀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아직까지 주봉은 종가도 상승하고 있고 고가도 상승하고 있고 저가도 상승하고 있는 상승봉이에요. 하락봉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가를 깨야 돼요. 응? 저가를 깨야 된다. 근데 아직 저가 안 깼잖아요. 예, 저가 깬 봉이 없단 말이에요. 주봉 이상에서 저가를 깨는 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종가라도 하락해야 되는데 아직 종가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거래일 더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봉은 하락했고, 이일봉은 하락했나요? 이일봉 하락했어요. 그죠? 이일봉 하락했습니다. 오늘 얘가 끝났어요. 수요일. 하락했잖아요. 하락했다고. 얘가 중요한 거야. 얘까지는 죽은 거예요. 얘 죽었어. 하나, 둘, 셋, 넷, 7개. 7개. 여기서 종가가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7개. 14거래일은 이제 종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만 죽은 게 아니라 이일봉까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일봉. 이일봉까지도 죽었고 다음 봉에서 해야 될 일은 뭐다? 다음 봉에서 해야 될 일은 고가를 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이 최고점 있죠. 400 이번 달 어제 지금 고가 그걸 안 넘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안 넘어야만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동안 지금 만들어진 고가로 다시 가면 안 돼. 예? 다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거의 핵심이에요. 예? 자, 3일봉. 3일봉이 오늘 끝났나요? 얘도 오늘 끝났는데 얘는 상승으로 끝났어요. 예? 얘는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턴한 거예요. 예? 얘는 위로 턴한 거라고. 그러니까 2일봉은 죽었고 3일봉은 살았어. 얘는 끝까지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봉과 2일봉까지는 아래쪽으로 기울었고 주봉과 3일봉은 아직도 안 무너진 거예요. 아직도 안 무너졌다. 근데 저가가 깨졌잖아요. 오늘 빅 이벤트는 저가가 깨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가가 깨졌는데 다음 봉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그죠? 올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한 번 더 깨야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깨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 금, 월. 목, 금, 월 중에 현재 만들어진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주봉이 죽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6%를 내려버리면 주봉이 죽는다고. 예? 3거래일 안에 이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주봉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봉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이해하셨죠? 예? 주봉이 죽으면 1봉, 2일봉, 3일봉 주봉이 다 한 세트로 다 같이 다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목, 금, 월 중에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깨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이번 주에 저가고 목요일에 깨든 금요일에 깨든 다음 주 월요일에 깨든 상관없어. 왜? 다음 주 월요일에 깨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주봉 저가를 깨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지금 만들어진 저가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매도자는 여기가 무너져야 돼요. 여기가 무너져야 됩니다. 고가는 사실 얘는 하방이 없어요. 예. 얘는 고가는 하방이 없다고. 지금 고가는 예. 볼 의미도 없던 거야. 지금 고가가 의미가 있는 거는 2일봉입니다. 2일봉. 네. 이해하셨죠? 오늘 솔직히 60분 봉 대드내고 끝냈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다 틀어막더라고요. 야, 관리하는 게 진짜 단단히 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미친 듯이 관리하는데 혀를 낼 두릅니다. 혀를. 이거 독하다. 네. 자, 30분 봉. 이걸로 보면 안 되는구나. 자, 일목 볼게요. 자, 일목을 볼 건데. 30분 봉 데드 났죠? 오늘 30분 봉이 이제 데드 난 거 됐고, 60분 봉이 이게 지금 데드가 나야 되는데, 보세요. 데드가 나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막더라고. 끝까지. 이거를. 데드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데드가 나면 오늘 어디서 끝나냐면, 407 라인에서 끝났을 거라고. 근데, 이 봉 2개까지만 해놓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거 대도 안 내려고. 예? 목숨 걸고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러면 보세요. 내일 만약에 하락이 올까? 저는 하락이 올지 안 올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얘가 어디로 가야 되나? 415, 416. 예. 하락 안 오면 416으로 가야 돼요. 예? 하락이 안 오면 416 위로 갈 거고, 하락이 오면 여기로 갈 거라고. 여기. 409 라인으로 다시 갈 거. 그러면 저가 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의 환경은 뭐다? 416위로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늘 저가를 깨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416이 뭐예요? 오늘 고가 아니에요? 오늘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든지 저가를 깨든지 그런 상황이 내일 벌어질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봉을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자, 2시간 봉, 아직 소식 없습니다. 2시간 봉도 소식 없고, 이건 안 내려가려고 길을 쓰고 가려고. 왜냐면,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응?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 망가진다고. 차례차례 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망가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망가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죠. 망가지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상위봉은 망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위봉은 망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하위봉들이 다 그걸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과는 사실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방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얍삽해요. 하방을 바라봤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약해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너무 길어요. 아래 꼬리가 6포라서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 아직 망가진 봉이 없어요. 30분 봉만 망가졌고 그 위 봉들이 하나도 안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기다려야 될 거는 미국 증시 내려가지고 개파락하는 거밖에 없는데 미국 증시가 내릴까요? 그것도 아직은 쉽게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죠. 변동성이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미쳤어요. 이틀 동안에 위로 10% 올랐나? 고가가 23인데 저가가 8이에요. 그러면 15%가 움직인 거잖아요. 이틀 동안에 변동성이 15%가 움직인다는 건 이건 장난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틀에 15%씩 움직이면은 상당한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내린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가 내린다라고 보장은 못 하겠는데, 미국 증시가 내리면 국내 증시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주봉이 망가지면 이제 하나 둘씩 붕괴될 테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하방의 입장에서 최악은 종가만 내리는 거예요. 주봉 종가만 내리는 게 최악이고, 최소는 저가를 깨는 거죠. 종가가 얼마냐면 412.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포만 내리면 돼. 이틀 동안에 여기서 2포만 내리면 일단 기선 제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2포. 이틀 동안 2포. 하루에 1포씩. 하루에 1포씩만 내려서 이틀 동안 2포만 내려도 종가가 하락하면서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가를 깨야죠. 다음 주에 저가를 깨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게 그나마. 근데 이 모든 시나리오는 지금 고가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가를 넘어버리면 이제 449에 대한 변수를 끊어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449에 대한 변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가 한 3100 정도 되나요? 3100? 네, 3075예요. 3500, 4000 얘기들이 정말로 쉽게 나와요. 3500, 4000. 3300 찍을 때
한 달에 22조 샀어요. 개인이 22조. 예? 그러니까 3,300을 돌파하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겠어요? 3,300이 허구라는 거죠. 허구. 3,300이라는 지수가 정말로 터무니없는 지수니까 다 던진 거죠. 근데 개인들은 더 간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매수했다가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근데 4년이 지나도 그때 매수했던 종목들은 다 죽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네, 다 죽었습니다. 안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초반이고 현대차는 20만 원대 초반이에요.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 치고 미래가 있는 종목이 없어요. 개인이 매수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개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생긴 거죠. 자, 이번 달 들어서 개인이 뭘 사고 있냐? 이걸 봐야 돼요. 개인이 사는 종목들이 가장 안 좋은 종목들이라. 이 종목을 피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하나오션. 예? 그 다음에 현대로템. 보이세요? 예. HD 현대일렉트릭. 요런 종목들이에요. 아직 에어로스페이스는 작아요. 에어로스페이스는 100억밖에 안 돼. 이 에어로스페이스를 누가 막고 있는 것 같아. 두산 에너빌리티 조심하셔야겠죠. 3등입니다. 3등. 네, 3등이요.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자, 기관이 막고 있는 게 뭘까?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고, 기아 사고, LG화학 사고 이런 종목들을 사요. 이게 지금 증시 방어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주가 안 떨어지게 방어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네.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일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했던 종목들을 쭉쭉쭉쭉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은 뭘 팔았을까? 네. 네이버, 하이닉스, 하나오션. 그 다음에 여기는 있나? 없네. 없어요. 없어.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목들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던지는 거예요? 기관이 던지는 거지. 예? 기관이 던지고 있다고. 외국인이 던지는 게 아니라 기관이 던지고 있어요. 두산.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사는 거죠. 예.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예. 옛날에 막 폭락했던 종목들 쓸어 담아가지고 올려놓은 거죠. 자, 예. 여기까지 잘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급등했던 삼총사, 현대 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쉬어가야 되고, 어쨌든 올라간다고 해도 기술적 조정은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아래 꼬리를 한참 달아야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폭락했던 종목들, 그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폭락했으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끌어올리면서 증시 방어를 하는 거죠.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요.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6월달 이후에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저는 에너지는 거의 다 소멸됐다고 봐요. 6월달 이후에 남은 돈이 지금
1점 얼마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1.7조, 1.69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소멸해 간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4천, 뭐 3,500, 뭐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글쎄요. 그런 얘기가 돈다라는 건 이미 개인들 사이에 다 파다하게 공유가 된 거잖아요. 뭐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잖아. 이미 뭐 언론에서도 떠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계속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도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거죠.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고. 지금 개인들이 4조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도 머릿속에는 3,500과 4,000과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현재의 그런 여론에 휘말려서 계속 매수세에 나와준다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냐?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급등이 안 나오면 떨어져야 돼.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이 계속 매수세에 달려들게 되면 위쪽이 매물대가 생기면서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이 매수하는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거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파는 행위가 상방에 절대 좋을 리가 없고 기관이 현물을 파는 행위도 상방에 좋을 리가 없어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행위는 상방에는 가장 안 좋은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증시는 안 죽어. 지금 증시는 안 죽으니까 개인이 매수하면서도 절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3,500 가는 흐름이고 4,000 가는 흐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한 공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3에서 지금 414까지 110호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탱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수급을, 지금의 지수를 지탱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탱을 하고 있는 거지 지탱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사인은 주봉이 죽는 거예요. 주봉이 죽기 전까지는 뭐 3,500 얘기를 하든 4,000 얘기를 하든 저는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주봉이 죽었다. 주봉이 지금 윗꼬리는 잔뜩 달았으니까 이게 음봉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당분간은 현재의 고가가 올해의 고가 역할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무게에 의해서 내려간 건 있는데 주봉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이 막고 있기 때문에 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옵션 만기일까지는 힘겨루기는 계속 될 테니까요. 다만 지금 폭등했던 종목들은 계속
뒤로 내다 팔고 있는 거고, 그 폭등했던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는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르면서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학주, 철강, 그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그런 빈 곳을 대체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언제까지 이 짓을 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오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진짜 뭐 4천을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4천을 가려면 3,300을 넘어야 돼요. 3,300을 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3,300을 못 가면 저는 지금 올라온 거 다 토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300을 못 가는 장이라면 지금까지 올라온 건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특히 360을 가야 돼요. 3,300을 못 가면 360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왜? 어차피 개인은 매수할 거고, 외국인의 매수 금액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없어요. 외국인은 위로 끌어올릴 만한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하루에 막 4천억씩 막 이렇게 매도해주면 진짜 해피한 거예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